다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네네. 주로 학부모님들이 모이면 주로 부동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그러시대요. 요즘 시대인 만큼. 어떤 이야기를 주로 교육적인 측면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많이 나누십니까? 이제 어머님들하고 같이 저희 이제 같은 또래 엄마들하고 만나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얘들 이제 진로 과정이죠. 되게 주위에서 저를 신기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두 가지 과정을 다 겪었잖아요. 특목고도 보내봤고 특성화고도 보내봤고 거기에 대한 차이점을 많이 궁금해하세요. 어떻게 공부를 시켜주는 게 좋은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항상 그 질문을 받으면은 저는 제 스타일대로 한 거니까 이제 어머님은 본인의 그 아기에 대한 한번 데이터를 한번 모아보세요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얘가 누가 여기 간다 해서 따라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애는 다른 어떤 걸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일단은 애가 어떤 거에 흥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걸 잘하는지 먼저 봐보세요라고 저는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아이가 결정을 하고 싶은 거 어떤 걸 하고 싶었는지 물어보시고 아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게 좋다고 항상 저는 말을 하는데 이게 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좀 많이 다른 상황이어가지고 저는 이제 이미 다 어떻게 보면 결과를 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저의 어떤 의견이 공감되기까지는 조금 좀 많이 힘든 경우는 있어요. 아직까지도 어머님들 의견에서 이제 대다수가 많이 이제 그런 생각 안 하시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수의 어머님께서 특성화고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는 학교. 그리고 이제 인문계랑 너무 차별을 두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차별이에요. 이게 차이인 거지 차별을 두시면 안 돼요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아직은 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학부모님들이 많이 이제 의식이 변해가지고 네네. 옛날에 비해서 특목고나 특성화고등학교를 많이 보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둘째 딸이 특성화 상업고등학교를 가서 취직까지 했다고 그러니까 정말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학부모님들 생각이 좀 많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네. 뭐 장단점이라고 그럴까? 옛날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네. 학부모님들이 느끼는 그 장단점, 그것을 한번 더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부류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목고를 준비하거나 공부에 관심 있으신 부모님들은 그 기회를 선행을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습니다. 1년 동안 전혀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선행 속도가 빨라진 것도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제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 자유학년제를 하면서 선행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과정 공부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더 빨라진 것 같고 다른 부류로 이 자유학년제를 자기 어떤 아이의 특성을 갖기 위한 그 방법, 그거 기회로 이용하신 분들은 더 좋아하세요. 애들하고 캠핑도 가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 못 가지만 해외여행도 가시고, 되게 여행을 많이 가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엄마 아빠가 이제 직장에 다니시면 애들이 좀 시간이 안 되잖아요. 자유학년제를 이용해서 휴가 딱 내시고 되게 많이 놀러 다니시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그 어떤 집안은 친해졌어요, 아빠랑.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졌기 때문에 가족 간의 화목이나 개개인의 어떤 경험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고, 두 가지 부류로 좀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글쎄요, 이제 그 선행이 됨으로 해서 제가 느꼈을 때는 이게 상위권과, 우리 흔히 말하는 상위권과 중위권의 그 차이가 더 벌어지는 거죠. 공부를 시킨 아이와 공부를 시키지 않는 아이가 차이가 나버리는 것이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이게 지금 코로나 이후에도 지금 중위권이 거의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비슷하게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금방 선행학습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선행학습이 진짜 좋은 것인가? 어떻습니까? 글쎄, 저희 이제 우리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선행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은 많이 바꿔졌지만 지금 많이 바꿔진 건 사실입니다. 학교 교육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이게
선행을 했을 때랑 안 했을 때 애들이 적응하는 속도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우리 교과 과목들이 많이 어려운 건 사실이죠. 특히 수학은 정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학을 몇 번 더 공부한 애하고 새로 배운 애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죠. 그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엄마들이 선행의 그 매력에 빠지는 이유가 선행을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다르니까 거기에 빠지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선행시켰을 때 효과가 있는 아이가 있고 효과가 없는 아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무시 못할 부분이어가지고 이제 선행에 또 적응이 안 된 아이들은 이제 공부를 포기하는 애들도 좀 있고 또 이제 흥미를 잃어가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공부를 포기한 학생들, 공부에 흥미를 잃어버린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5%를 말씀을 하시죠. 근데 솔직히 열심히 한 애들은 해요. 그잖아요. 좀 기반 닦여지고 한 애들. 근데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될 부분은 중위권과 하위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아이들이 갈 자리가 없습니다, 진짜로.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들하고 만났을 때 하는 얘기가 그건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 인간을 예로 들어 봤을 때, 인간이 뇌가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는데, 어머님들은 왜 다들 뇌가 되려고만 하세요? 제가 그 말씀 많이 드리죠. 뇌 할 애들은 뇌를 하고, 우리가 발이 될 수도 있고, 심장이 될 수도 있고, 허파가 될 수도 있고,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수가 있는데, 왜 어머님들은 이 아이들을 뇌로만 보내려 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려요. 저는 생각하는 게, 우리 사회가 움직이려면은 이 중하위권 학생들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중위권 애들한테 관심 많이 두는 이유도 이 아이들이 어떤 학업을 포기하기 전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살펴보고 또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떤 능력이 있는지 정말 공부는 수단일 뿐이거든요. 이 아이가 글을 잘 쓸 수도 있고 다른 거 잘할 수 있는 건데 그걸 파악하는 게 지금 우리 교육에는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위권 애들도 다른 교육을 충분히 시킬 수 있거든요. 단지 공부가 안 될 뿐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차별적으로 대하는 게 좀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학교에 건의할 때도 중위권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이거 이끌어줄 수 있는 어떤 멘토링적인 것도 어떤 프로그램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그 어떤 사회 구성원들을 키울 때 상위권 학생도 중요하지만 실상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이 중위권, 이 평범한 학생들이거든요. 이 아이들의 어떤 그 능력을 개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중위권, 상위권, 하위권 꼭 구별을 하고 싶진 않은데 네, 이제 면목상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공부가 약간 뒤처진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 뒤처진 아이들도 무언가 어느 한쪽에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학부모님 생각은 그럼 하위권 학생들은 버려버릴 것이냐 그냥 놔둘 것이냐 교육계에서는 상당한 그 고민이 아닐 수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한번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사실 학교도 지금 시스템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모둠 활동을 해서 이제 이렇게 상위권과 뭐 하위권 묶어서 공부를 시킨 것도 있고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흥미를 잃은 거죠. 본인이 뭐가 해야 될지를 모르더라고요. 커서 뭐 할 거야? 그냥 아직 생각이 없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하위권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하위권이 좀 그러는데 공부에 흥미를 잃은 아이들. 공부에 흥미를 잃은 아이들이 어떤 그 자기 개발적인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거. 그러니까 뭐 지금 애들이 뭐 좋아하는 뭐 어떤 IT 쪽이라든가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래밍 쪽으로 애들 컴퓨터 좋아하잖아요. 이런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굳이 공부가 아니라 영어 수학이 아니라 좀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접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에서 운영을 원만하게 잘 한다면은 그게 커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중학교 1학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초등학교 때 많이 경험을 해보고 중학교 1학년 때 더 경험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파악을 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 그렇죠. 자기의 적성과
특성을 알아가는 과정, 그걸 잘 활용해야겠다.